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성경 통독 15일차 창세기 42장에서 44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7년 풍년에 이은 흉년 2년 차에 고대 근동은 식량 전쟁이 시작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거기에 햇빛과 바람을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요셉 당시 애국과 주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풍년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다음 해에 과연 지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나 싶을 만큼 지독한 흉년이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흉년이 계속 이어지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는 식량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흉년이 2년째 계속되어 가는 그때에 애굽에는 식량이 넘치도록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소문이 고대 근동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러한 흉년이 앞으로도 5년이나 계속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 궁정의 신하들은 요셉을 통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총리 요셉은 거의 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흉년 2년 차, 요셉이 총리 9년 차죠. 그때에 요셉의 몸값은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드디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베냐민이 보이지 않자 요셉은 혹시 형들이 자기처럼 자기 동생 베냐민도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기에 완벽한 애굽 총리의 모습으로 통력을 세워서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면서 형들을 대합니다. 그러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가족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가나안에 있다는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너네가 정탐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들은 10명의 형들은 정말 하늘이 노랬을 것입니다. 22년 전 요셉에게 행한 악한 행동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벌을 받는다며 그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이제 내기 터부시하는 그 언어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기 언어로 가슴속에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죄책감을 참지 못하고 그 위기의 상황에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은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과 아직 아버지 야곱도 생존하고 계신다는 그 정보를 듣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야곱은 흉년에 처음으로 가족들을 감동시킵니다. 야곱의 오래된 병 편애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야곱이 만약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으면 애굽으로 가서 이제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함으로 일이 해결되게 됩니다. 야곱이 마침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결단합니다. 이 말은 이후 에서의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실로 비장한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결단과 선언으로 70명의 가족들이 모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편애를 내려놓고 가족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그 아버지 야곱의 결단에 정말 일평생 처음으로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처리 솜씨를 총동원해 형제들을 시험해 봅니다. 드디어 베냐민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더 주도 면밀하고 차분하게 이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2번에 걸쳐 형들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11명의 형제들을 모두 오찬에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베냐민에게만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시기했던 것처럼 베냐민에 대해서도 지금도 시기하고 있는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첫 번째 시험은 잘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은잔 테스트였습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11명 형제가 이제 연대 책임을 지고 모두 애굽의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요셉이 은잔이 자루에서 발견된 차면 내 종이 되고 10명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만 이제 애굽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놀랍게도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린 요셉을 팔아버린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으로 남겠으니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동생을 돌려보내달라고 나서게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했던 것처럼 이때 유다의 그 연설로 요셉의 가슴도 터지고 맙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유다의 연설 속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다의 연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포인트는 첫째, 유다는 요셉이 가장 알고 싶은 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요셉은 22년 전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 시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므로 정말 이 문제는 가슴 깊숙하게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둘째, 유다의 연설에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후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왜 그렇게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흉년의 아버지와 가족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두 아들 돌봄을 포기했고 자기 자신까지 포기했습니다. 이후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유다가 정말 무척 고마웠을 것입니다. 셋째, 유다의 명령설에는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은잔을 훔치지 않는 베냐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은 베냐민이 마치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나서준 것이 베냐민 입장에서는 유다 형이 정말로 고마웠을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성경 통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